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줄학회입니다. 오늘은요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허리 협착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오래 못 걷는 증상이고요.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그 증상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60이 돼요. 아직 마음은 20대인데 정말로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 정도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역기 운동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꽤 건강한 편이었거든요. 나는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협착증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게 오래 못 걷는 겁니다. 오래 걷다 보면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이 협착증 증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걷는 시간이 짧아지죠. 처음에 1시간 정도 걸으면 아팠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져서 5분도 못 걷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걸으면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 땡기고 다리 땡기고 하는 그 묘한 증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고통스럽죠.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잠깐 앉아서 쉬었다 가면 통증이 또 귀신같이 사라져요. 이게 바로 협착증 증상입니다. 맨날 환자만 보다가 제가 이 증상을 겪게 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 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진단을 받았거든요. 허리하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서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한 그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도 권유를 받았어요. 그때 꽤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이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은 또 다르더라고요. 양상이 달라요. 고통의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묘합니다. 진짜 묘합니다. 최근에 제가 허리 협착증에 걸렸을 때 증상이 어땠냐면 10분 정도밖에 못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면서요 엉덩이하고 다리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려요. 막 그런 불편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제 나이가 아직 젊은 편이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협착증 증상이 나타나기엔 좀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그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저는 협착증 증상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내원하는 환자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협착증에 대해서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디스크는 얘가 문제죠. 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신경을 건드리는 병, 그게 디스크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은 요 뼈가 앞으로 살짝 이동하는 병, 그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 됩니다. 그럼 협착증은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이 척수관인데 이 관이 좁아지는 병이에요.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건강한 모양의 척수관은 이런 모양인데 이게 점점점 진행이 되면 마치 이런 구조가 돼요. 이렇게 좁아집니다. 여기가 퇴행성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도톰해지는 거죠. 그걸 여기서 보시자면 여기가 후관절 부위인데 여기가 도톰해지는 겁니다. 도톰해지면서 이 안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나타납니다. 피부의 주름살처럼 척추의 노화 현상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걸 바로 사진상의 협착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진상의 협착증이 있다고 무조건 병은 아니거든요. 다만 사진상의 협착증이 보이고 거기에 따르는 증상이 동반돼야 돼요. 증상이 동반되면 이건 병입니다. 협착증에 의한 통증,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통증은 없고 사진상에만 협착증 증상이 보이잖아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통증이 없으면 병이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통증만 없어지면 협착증은 병이 아닙니다. 피부에 주름살이 생겼다고 이걸 병 취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처럼 협착증도 통증이 없으면 병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사진상에만 나타나는 협착증 모양이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를 천천히 먹어가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가끔씩 또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그때마다 아픈 것만 관리 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분들이 그 약물을 먹으면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한 며칠 정도 버텨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협착증 외에 통증과 관련된 모든 환자를 보는 그런 병원이거든요. 통증을 굉장히 빨리 가라앉히는 병원으로 꽤 이름이 좀 나 있는 편인데,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사도 좀 맞았고요. 프롤로 주사를 좀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씩 치료를 해서 2달이니까 대충 8번, 10번 정도 치료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경험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주일 단위로 계속 비교를 해봅니다. 하면 아프고 불편하긴 한데 조금씩 개선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걷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걸을 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점점 빨라지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죠. 바로 걷는 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픈데 참으면서 걷는 운동을 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더 생긴다라는 최근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픈 게 어느 정도 가라앉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조금 감당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 걷는 운동을 시작을 하리라 생각을 했었죠. 대략 치료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슬슬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보폭도 좁았고 속도도 느렸고 시간도 한 20분, 30분밖에 못 걸었어요. 그 정도만 걸으면 바로 아파지더라고요. 아프면 바로 걷는 걸 멈추고 집에 들어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서 코어 운동을 좀 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치료를 한 몇 주 했고요. 통증이 어느 정도 줄고 나서부터 걷는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걷는 것도 아프지 않은 선까지만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볍게 코어 운동을 하고 샤워하고 쉬는 그런 패턴을 제가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저는 1시간도 거뜬합니다. 걷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보폭도 아주 넓어졌습니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허리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걷는 운동을 했을 때 얼만큼 좋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것도 연구하는 논문이 있어요. 봤더니 1시간 정도가 적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앉아서 TV 보고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1시간만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계속 걷는다면 몇 시간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데요, 허리뿐만이 아니고 요즘 몸 전체가 건강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협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협착증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안 아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아플까요? 이걸 알아야지 예방을 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 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협착증에 의한 통증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노화 현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2가지,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2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예요. 혈관이 노화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피가 잘 안 통하면 노폐물이 잘 안 빠져. 노폐물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혈액순환 장애 환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리 쪽이, 종아리 쪽이 잘 붓고 저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발바닥에 왜 그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있고 하는 그 이상한 그런 느낌까지
생기게 하는 직접적인 첫 번째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의 노화 현상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리에서 나와서 이런 신경들이 쭉 타고 내려가 가지고 저기 발까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발까지 신경이 내려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감각신경도 있지만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노화 현상에 의해서요. 운동신경이 약해지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근력이 떨어집니다. 움직임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마르기 시작해요. 나이를 먹게 되면 근육이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근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운동신경이 약화가 되고 운동신경이 약화가 된 것만큼 활동성이 떨어지고 활동성이 떨어지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임이 덜하겠죠. 덜하니까 근육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노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신경이 약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이 가장 흔하고요. 엉덩이에 쐐기를 박는 통증이 있어요. 그런 통증, 허벅지 당기는 통증, 종아리 당기는 통증, 종아리에 쥐가 나는 현상, 그 다음에 발바닥에 이물감이라고 해서 껌 붙인 느낌, 자갈 밟는 느낌,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협착증 증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신경이 먼저 약화되고 약화가 된 것만큼 감각신경계에도 이상이 와가지고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사진상에는 협착증이 있으나 누구는 안 아프고 누구는 아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 아픈 경우에는 바로 이 대표적인 두 가지, 같은 나이대에 비교해서 혈관 기능이 좋고요. 운동신경 기능이 좋으면 사진상에는 비록 협착증 모양이 나오긴 하지만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아프신 분들은요, 혈관 기능이 좀 약하고 운동신경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그만 통증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이것 외에도요,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의 원인은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인데 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노화예요, 노화. 옛날에 협착증의 끝판왕을 뭐라 그러냐면 꼬부랑 할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노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협착증을 알아보면서 직접 겪어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자입니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야지 되는 이유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혈관 기능이 유지가 돼요. 잘 유지가 되고 노화가 방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신경 기능이 유지가 돼요. 혹은 운동신경이 약해지는 것을 지연시킵니다. 천천히 아주 더디게 약해지게 하죠. 이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들은요, 노화 현상이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진상에는 협착증이 있으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저처럼 운동을 젊을 때 한때는 했지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혈관 기능하고 운동신경 기능이 빨리 떨어지니까 그만큼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훅 하고 나타나 버리는 거죠. 자, 이번에 제가 아파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아픈 거 치료하는 게 굉장히 다른 병원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에 좋아지게 하거든요. 실례를 들면은 여러분 발목 비면 발을 못 디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날 삔 날 디디지도 못한 상태로 내원해서 나갈 땐 걸어서 나가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통증에 최적화된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전기신경 치료인데 그런 병원에서조차도요, 적어도 2달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받아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장인데 제 동료 선생님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치료를 해줬겠습니까? 대충은 못하겠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달 이상 걸리는 것 같다니까요, 치료가. 그리고 통증은 거의 1달 가까이 가야지 이제 좀 숨 쉴만 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는 심하게 좀 아픈 그런 조건이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걸려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병원을 정했으면 끝까지 치료를 거기서 받으세요. 한 2-번 치료해보고 옮기지 마세요. 그렇게 좋아지는 병 아닙니다. 임팩트 있게 그날 치료해가지고 바로 좋아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어요.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그런데요, 협착증은 급성이 아니에요. 만성입니다. 만성.
오랫동안 누적되고 쌓여서 어느 날 뻑 하고 터지는 병이 협착증 통증 같아요.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요, 몇 번의 누적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든지 간에. 뭐 프롤로가 됐건, 뭐 도수 치료가 됐건, 제가 자랑하는 전기신경 치료, 이 치료가 됐건, 최소한 몇 주간은 누적을 시켜보셔야 됩니다. 한 곳에서 꾸준히 받으시되 단 조건이 있어요. 3, 4주 정도 치료를 끌고 나가봤는데 효과가 전혀 없어. 그러면 그 병원 실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병원을 바꾸셔야 됩니다. 병원을 옮기셔가지고 내 몸에 맞는 더 좋은 병원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요, 90% 이상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수술로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알고 계시는 거, 이거 재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 내가 협착증 때문에 중간중간 뻐근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아플 때마다 생각나는 병원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들한테 재산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요, 통증이 좀 줄잖아요. 준 것만큼 걷는 양을 늘리십시오. 억지로 무리하지 마시고 아픈데 참고 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걸을 만큼 걸으세요. 허리가 불편해지면 그 걷는 시간이 5분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쉬세요. 그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꾸준하게 치료를 더 받으세요. 치료를 받다 보면 점점점 걷는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또 치료를 받다 보면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보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고 걸으셔야 돼요.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이건 뭐냐면요, 보폭이 줄어드는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팍팍 걷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잘 못 걷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악착같이 보폭을 넓게 하고 걸으려고 애쓰셔야지 됩니다. 허리 협착증 증상 요번에 조금 심하게 알았어요. 비수술로 저는 아주 최상의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60 넘으신 분들은 조금 고깝게 들리시겠지만요, 여러분, 예쁘게 건강하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 사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평소에 운동 많이 하시고요, 아플 때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 하나 선택해 놓으시고 꾸준히 관리를 해 나가시면서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긴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